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의 감 테스트 편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우유부단함. 우유부단하다라는 것은 결정을 잘 내리는 거예요? 못 내리는 거예요? 잘 못 내리는 거죠. 부모가 잘 결정을 못 내리는데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우유부단한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요약한 것을 한번 보자면 여기 파란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뭐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공부하기가 싫은데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부모님이 결정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그 학교를 그냥 다니지 말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정말 그거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줬어요. 부모가 결정을 내려준 거죠. 고등학교를 다니지 말라고요. 아니면은 애야 고등학교는 좀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자 이런 식으로 어떤 O나 아니면 X 결정을 부모님이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요, 그쵸? 그러면 뭐든지 그것에 결정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사회를 나가보니까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을 어디서도 써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가 이제 잘못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내렸던 결정이 결과를 보면 잘한 결정인지 잘못한 결정인지 결과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잡으면 되죠. 그걸 알았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뭐 검정고시를 치르던가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이후에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잘 가서 이렇게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가요, 결정을 못 내려요. 우유부단해요. 엄마, 나 이제 공부하기 싫은데 고등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니지 마. 아니면은 뭐, 다녀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하고 있으면 그 결정이 안 나는 상황에서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불안하겠죠. 이게 지금 뭐 계속 다녀야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해를 하고서 부모님이 다녀라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 좀 참고 계속 다녀야지. 아니면은 뭐 않아서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잘못됐으면은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아예 결정이 안 나리는 상태예요. 물음표 상태. 그러면 자녀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상황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부모가 내리는 결정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니까 좋은 결정이면 좋은 거고요. 이 상황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뭐보다요? 부모님이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려갖고 자녀가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상황보다요. 이 상황이 그나마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이요. Sometimes parents think bad decisions scar children for lives. 자,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 아이들에게 인생 동안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So, they end up making no firm decisions at all.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확고한 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nd up, 동사 ing, 결국 뭐뭐하다. 능동의 동사 ing, 수동의 pp를 쓸 수 있는데요.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확고한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능동의 동사 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받거나 앞에 있는 문장 자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은 아이에게 인생 동안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아이의 결정을 안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one of the biggest mistakes. mistake 여기 지금 글씨가 떨어져 있는데 선생님 오타고요. 그냥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만드는 가장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다. 확고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요. 자, the fact is 사실은 it's better for parents.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겁니다. 가주어고요, 진주어. 뭐 하는 것이 더 좋냐면 make a mistake. 실수하는 것이 더 낫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는요, 정말 실수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 뭐보다요? To be generally indecisive. 자, indecisive는요,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선택장애의 우유부단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to be indecisive 하는 것이 to make mistake 하는 것보다 그나마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실수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 대는 기점으로 비교 대상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비교되는 거니까 투부정사를 써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걸게 하기 위해서 비동사가 같이 따라 붙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문이다 보니까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쓰여지고 있네요. 자, 그 뒤에 빨리 한번 볼게요. Bad decisions can either be shrugged off with a "oh well" or if absolutely necessary, corrected. 잘못된 결정은 either A or B. 잘못된 결정은 뭐 되어지거나 아니면 뭐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rugged off, 떨쳐버려질 수도 있고요. 그죠? 잘못된 결정이 떨쳐버려지다. 그러니까 be, pp로 수동태로 쓰고 있죠. well,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떨쳐버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corrected, 수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or를 기점으로 A, B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잘못된 결정은 떨쳐버려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은 B, corrected, 수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P로 쓰고 있는 거죠. PP 병렬 구조 나오고 있네요. 자, in either cases A나 B 어떤 상황에도 the deal is not a big one. 문제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자, 그냥 수정이 되거나 고쳐질 수 있으니까요.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요. 현재 하지만 자, faulty decision making, 불완전한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것은 can spell long-term trouble. 자, 그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스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마법사가 주문하다 이런 뜻인데요. 선생님이 그 전에 앞에 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의 교재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단어가 쉬운 단어가 쓰이지 않고 좀 어려운 단어가 쓰인다고요. 만든다, make, generate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cause 나오면 얼마나 좋나요? 근데 spell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spell이라는 것은 원래 마법사가 주문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법사가 주문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수리수리 얍 하면서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만들다, 야기시키다 라는 뜻으로 스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쵸? 불완전한 의사결정, 우유부단함은 하지만 장기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A child's sense of security is founded upon parental love and authority. 아이들의 안정감의 느낌은 설립되어진다, 만들어진다, 생긴다.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가 쓰여진 건데요.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권위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정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엄마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될까요? 권위적으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부모님이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결정을 내려준 거죠. 좋은 결정이든 안 좋은 결정이든 애가 싫어하는 결정이든 좋아하던 결정이든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순응하면서 애가 따라가게 되면 그래도 안정감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parents demonstrate the latter by being decisive. 부모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결정을 잘하게 됨으로써 후자를 입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후자라는 것은 여기 나와져 있는 그거예요. 결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잘못된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Parental indecisiveness causes children to feel insecure.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모의 우유부단함은 야기시킵니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feel 불안정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자,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투부정사 써주는 것이 기본이죠. 여기에 있는 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That insecurity is likely to be expressed. 그러한 불안감은 확률이 크다. 나타나질, 표현되어질 확률이 크다. 표현을 이러한 불안감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BPP를 써서 나타내주고 있죠. 형태로요. 그래서 행동 문제의 형태로서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유부단하게 되면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은 표출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행동 문제로요. 아이들의 행동 문제, 나쁜 행동이죠. 여기도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고 주제 문장이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죠. 더 많이 부모님들이 making mistake, 실수를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아이한테 잘못하는 거겠지. 실수하면 안 돼, 안 돼.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우유부단한 거죠. 결정을 우유부단하게 하는 거죠. 잘 못하는 거죠. 근데 mistake는 뭐냐면 that could cause problems.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떠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결정을 자꾸 안 내리는 거죠. 우유부단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부모님들은 야기시키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아니면 밑에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글 볼게요. Fanny Farmer. farmer 농부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읽어보면은 Fanny Farmer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Fanny Farmer 사람에 관한 글이죠. 중요한 부분도 없고 그 주장도 아니니까 형광펜으로도 안 칠해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싹 읽어보시면서 내용 위주로 파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whenever Fanny Farmer tasted an interesting dish, dish는 접시가 아니라 요리겠죠. 그래서 Fanny Farmer 이 사람이 맛을 볼 때마다, 그렇죠? 흥미로운 음식을 맛볼 때마다 그녀는 she would wrap 뭐뭐 하곤 했습니다. 감싸곤 했습니다. 샘플을 감싸곤 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의 샘플, 이거 맛있네. 조금 떼어가져가는 것이 샘플이죠. 그것을 감쌌대요. 그녀의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 안에 감쌌습니다. So, 그래서 그녀는 take it home, 그 샘플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알아내기 위해. 그 안에 든 재료들을 알아내기 위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조금 떼어다가 집으로 가져가서 그 뭘로 만든 거지? 재료를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farmer는요,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녀 아닐 수가 있겠죠? farmer, she는요, standardize, 표준화 시켰습니다. 수치를요, in recipe, 요리법에서. for her first cookbook, The Boston Cooking School Cookbook. 이게 이제 그녀의 요리책의 이름이겠죠. 자꾸 그녀라고 해요. 죄송해요. 그냥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이었으니까 그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she, 그녀라고 나오네요. 여자 맞네요. 그래서 그녀가 쓴 요리책인 이 책의 조리법을 위해서 수치를 표준화 시켰습니다. 설탕 몇 스푼, 뭐 이런 거죠. 자, published in 1896. 1896년에 출판이 되어진, 되게 옛날 사람이네요. 이 책이 출판되어진 거니까 PP로 published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한국 요리하고 외국 요리 다른 점은 그거예요. 한국 요리는 대충 눈대중으로 넣죠. 눈대중으로. 맛이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을 더 넣고 고추장을 더 넣고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손맛이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양 요리는 만들 때 다 조리법을 따라요. 그렇죠? 수치화 시켜놓고 체계화 시켜놓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도 그것만 잘 따라서 하면 되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똑같은 김치찌개라도 이 사람이 한 거, 저 사람이 한 거, 저 사람이 한 거 다 다를 수 있죠. 이게 한국 요리는 그 조리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수화,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 음식은. 근데 아무튼 이 서양의 이 파머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에 있어서 수치를 표준화를 시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As a school director for 11 years, 11년 동안 학교의 관리자로 있으면서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요리사에게 측정하도록, 재료들을요,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rather than 뭐 하는 것 대신에 randomly throw, 그냥 랜덤하게 막 닥치는 대로 넣는 거죠. 재료들을요, in a dash, 소량, 아니면 in a pinch. 핀치는 이렇게 꼬집는 건데요. 사실 소금을 꼬집는 거 보면 한 줌이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줌 이렇게 넣는 것 대신에 재료를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비교 대상이 이해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 여기도 이제 투부정사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to를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만 남아져 있는 형태고요. 요게 s를 붙인 형태나 ing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자, 4번. Her interest in ethnic cooking and regional specialties. 지역 특산물들 그리고 민족 요리들에 관한 그녀의 관심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법에. 그러니까 요리책에 보면은 그 지역 특산 요리라든가 아니면은 민족의 전통 요리들.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아니면 여기 아프리카 요리 아니면 아시아 이런 다른 지역의 전통 요리 이런 것들도 소개가 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5번 She was a primary force in the creation of American cuisine. 쿠진은 요리 아니면 그 요리법일 수도 있습니다. 컷은 아니에요. 컷은 아닙니다. 사촌 아니에요. 스펠링이 좀 다른데요. 아무튼 미국 요리의 창시자로서 그녀는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In simple language that any beginner could understand. 간단한 언어. 자, 아무나 그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안에서, 즉 언어로 표현하면서 책에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farmer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뭐를요? 고르는 방법이죠. 어떻게 고를지 고르는 방법. 멜론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구운 것을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쉬운 언어로요. 그녀의 책에서 굉장히 1800년대 말이면 되게 오래됐는데요. 자, after her death 그녀의 죽음 이후에 the cookbook was renamed for her. 그 요리책은 다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내용만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딱 봤을 때 어때요? 흥미롭긴 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유. 가끔씩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맴돌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따라 부르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이 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 이유. 그러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There is actually a word for the phenomenon. phenomenon은 현상이에요. 어떠한 현상을 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냐면 where 관계 부사를 쓰고 있어요. 그 현상 안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현상 안에서 노래가 gets stuck. stuck은요 어디에 낑겨 있다,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껴 있다. 그렇죠? 노래가 gets stuck. 끼어 있어요. BPP 수동태로 쓴 건데요. 비동사를 get이나 become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BPP. 뭐의 PP냐면 stick. 동사로 stick을 쓰면 붙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막대기는 명사고요. 그래서 얘를 PP로 쓰면 달라붙어진, 어디에 낑겨 있는 이런 뜻입니다. 노래가 껴 있는 현상이에요. 어디에요?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의 머릿속에 노래가 낑겨 있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오고요. 관계대명사 다음엔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이건 완전한 절이에요. 여기까지 딱 보면. 왜? 주어 다음에 BPP 수동태로 나와져 있는데 수동태는 우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보거든요. 완전한 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 BPP 완전한 절이 나와져 있으니까 관계부사가 쓰여지는 타이밍입니다. 위치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노래는 earwor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있다 그랬고 그러한 것은 earworm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귀의 벌레. 그러니까 귀 안에서 벌레가 꾸물꾸물 계속 기어 다닌다라는 거죠. 노래가 꾸물꾸물 머릿속에서 귀 안에서 맴도는 현상을 나타내는 게 earworm이죠. 영어 단어 earworm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노래다. Study conducted by a professor.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연구는 찾아냈습니다. that 목적어죠? 그러면서 접속사 나오고 있는데요. 뭐뭐라는 것을 찾아냈대요. 자, 길란트 아일랜드의 테마 주제곡 그리고 It's a Small World After All. 자, 제목인데요. 이 두 노래가 were among the earwormiest songs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가장 이어워미스트. 아까 이어웜은요 여기 명사로 썼는데 여기는 형용사로 쓰고 있죠. 이게 돼요? 됩니다. 됩니다. 영어는요 그냥 쓰면은 그냥 이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워미스트 그러면 가장 머릿속을 맴도는 노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전문가가 찾아내보니까요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 이 노래와 이 노래 두 개가 그러니까 월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귀 속에서 맴도는 노래들이다라는 걸 찾아냈대요. 한번 들어보고 싶죠? 실제로 존재하는 노래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연구자들은 가설을 세웁니다. 그냥 뭐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One of the reasons why earworms stick in your head. stick 나왔네요, 동사. 그래서 이유들 중에 하나. 무슨 이유예요?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가 당신 머릿속에 계속 붙어 있다라는 그 이유는 is that 이하입니다. We are trying to fill in the blanks. 우리가 빈 곳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빈 곳은요, 노래에 끊기는 부분 빈 곳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는 음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들이 만족스럽게 머릿속에서 음들이 만족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죠. 노래가 We don't quite remember the rhymes. 우리가 또한 노랫말 lyrics도 노랫말이고요. rhyme도 노랫말이죠. 라임을 맞춰봐. 그 라임이 노랫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음들이 만족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노래에서 빈 곳이 있는데 빈 곳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할 때 이어웜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것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노래가 계속해서 맴도는 이유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세 개의 이유들. Our brains want to bring closer to the song. 우리 뇌는 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끝냄. close 아시죠, 여러분들? 그건 닿다라는 동사잖아요. 명사는 closer to the song. 노래를 끝내려고 하고 싶습니다. So they, 뇌들이죠. 뇌들은 반복합니다.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끝날 때까지. For the resolution. 해결을 위해서. 해결이 여기서 뭔 뜻입니까? 끝냄이죠. 노래를 완성을 다 부르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노래가 흘러나갈 때 1절부터 끝까지 다 흘러갑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같은 부분이 흘러가잖아요. 왜 계속해서 같은 부분이 흘러간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빈 곳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비어져 있는 부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기억할까? 뇌에서 그렇게 기억이 나려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음이 만족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노래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럴 때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면 노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뇌가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끊겨요. 또 다른 경우에는 earworms라는 것은 캐치송 아시죠, 여러분들? 후크송이라고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We liked in our youth.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반복적인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이어웜들이요. But slowly grew to despise. despise는 혐오인데요. 싫어함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 노래가 어렸을 때 좋아하다가 그 노래가 결국 혐오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결국 혐오로 갔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which come back. 그 노래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선행사는 이어웜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어웜스가 복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복수 동사를 쓰고 있죠. s를 안 붙인 형태로. 이게 돌아온대요. 나중에 유령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게 하는 장기 기억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으로서 나중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노래 좋아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 노래를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그러면서 마치 유령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플레이가 자동으로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노래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들었던 노래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어렸을 때 듣고 최근에 안 들었던 노래가 막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잊으려고 해도 잘 잊어지지 않고 그게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유령처럼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의 장단점 볼게요. 자동차 산업 장점도 있을 거고 장점이 뭡니까?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면서 뭐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생활의 반경이 넓어진 장점이 있고 단점은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죠. The increase in mobility has resulted in the proliferation of ways that drivers can spend their leisure hours. 자, 이동성에 있어서의 증가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확산의 결과를 내었대요. 근데 무슨 방법이 확산이 되었냐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뭐 하는 방법이요. 원래 way 다음에 how 관계부사 쓰잖아요. 관계부사는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온 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사인 거죠. 관계 대명사인 위치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운전자들이 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의 확산이 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멀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바다 근처에 살지 않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차가 없는 시간이면 바다를 보러 한번 갔다 오려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그랬으면 바다 한번 보려고 3박 4일 말 타고 가잖아요. 그렇게 여가를 잘 보내기 힘들었죠. 근데 이제 차를 타고서 어디든지 잘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여가를 보내러 잘 갈 수 있는 거죠. 산에 가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싶으면 차 타고 산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올 수 있고요. 바닷가에 가서 회라도 한 점 먹고 싶으면 바로 가서 몇 시간 안에 후딱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뭐 애들 데리고서 놀이방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갔다 올 수 있고 이동성의 증가, 차량으로 인해서 이동성이 증가한 것은요. 그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의 확산을 이끌었다 이런 말이죠. 아니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또한 여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레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드라이빙 할 수 있잖아요. The automobile has also given them 그 운전자들에게 또한 주었습니다. 기회를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to take advantage of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죠. 감소의 이득이에요. In commuting 그죠? 통근에 있어서의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 있는 거랑 차가 없는 거 뭐가 통근이 편해요. 그러니까 통근의 감소 그리고 general traveling time 이동 시간의 감소도 이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하철 타려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계단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역 올라가서 회사까지 걸어가고 힘들죠. 근데 차를 타면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 막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길이 뚫려 있다면 지하철 타고 가는 것보다 차로 가는 것이 훨씬 이동 시간 이런 것에 감소가 일어나죠. 통근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at has augmented the average number of hours that may be committed to recreation. 근데 여행 시간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 시간의 감소를 일으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동 시간의 감소는요. 죄송해요. 이게 대신 이제 선행사가 이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고 그러한 감소는 증가시켰대요. 평균 시간을요. 무슨 시간입니까? 전념되어질 수 있는, 즉 쓰여질 수 있는 여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시간의 증대를 이끌었다. 그렇죠? 뭔가에서라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집에서 일터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은 곧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슨 시간의 증가냐면 여가 시간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의 증가를 또 일으키게 했다. 되셨죠? augment 이것도 increase 이러면 얼마나 쉬운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근데 augment로 쓰이고 있어요. augment 이것도 증가시키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말은 diminish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다운사이드 이제 좋은 점을 얘기했고 안 좋은 점 얘기해요. 안 좋은 점은 아래쪽은 즉 안 좋은 점은 단점은 드로우백 이런 것도 단점이거든요. 단점은 automobile has contributed greatly to present environmental problems. 내 이럴 줄 알았어. 현재의 환경 문제에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contribute to something 그러면 무엇에 기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여하는 것은 좋게 기여할 수도 있고 안 좋게 기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에 안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들이 A large proportion of air pollution can be attributed to automobile industry. 자, 커다란 부분, 그렇죠? 대기 오염의 커다란 부분은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원인이 되어지다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attributed to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의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pollutions can trigger asthma, bronchitis, and other respiratory diseases, particularly in children. 오염물질들은요,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병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병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전식, 기관지염, 다른 호흡기 질환. 영어로 그대로 한글이 위에 나와져 있으니까 어떤 병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염물질이 아이들에게 병들을 야기시킨다. 간단하잖아요. Cars also produce nitrogen oxides that contribute to smoke formation. 나이트로젠은 질소, 옥사이드는 산화물이에요. 질소 산화물을 차들은 또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은 스모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질소 산화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Recently, 오늘날 최근 in effort, 그러니까 노력 안에서 이런 부사죠. 여기서 끝납니다. 노력 안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런 뜻이고요. 자, 뭐 하는 노력이냐면 maintain the benefits of automobile. 그래서 자동차의 이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또한 뭐 하면서 eliminating the environmental cost. 환경적인 비용, 환경적인 손해 비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이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while은 뭐뭐를 하면서라는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접속사 동사 ing로 줄였을 수 있고요. 이게 능동이잖아요. 뒤에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정부와 제조사들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할 노력이냐면 깨끗하게 할 자동차 산업을 깨끗하게 할 노력을 제조사와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맨날 석탄 떼가지고 연료를 사용했는데 요새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구동해서 돌리면 그런 매연이나 이런 게 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산업 자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5개씩 지금 끊어서 하고 있죠. 읽었을 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참 쓰잘데기 없는 글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글입니다. 내용 위주로 빨리 한번 볼게요. 찰리가 들은 음악과 꿈. 여기서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고 정말 잠들면서 꾸는 꿈이에요. 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니까 졸려갖고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됐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라는 말입니다. 알버트 투치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탈리아 이름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인가봐요. 알버트 투치니는 began to play the second piece. 두 번째 연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 music, 그 음악은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찰리에게. 찰리는 듣고 있는 거죠. 알버트 투치니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요. 익숙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But he는요, 이 찰리가 되겠죠. 찰리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그가 그 음악을 옛날에 들었었는지
그렇죠? 이 음악을 들었는데 그보다 더 예전에니까 had pp를 쓴 거죠. 그 음악을 어디에서 들었었었는지 예전에 그래서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문장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의문사가 나오면 뒤에 순서는 주어 동사로 써줘야 됩니다. Where had he heard 이렇게 직접 의문문 정식으로 쓰면 안 되죠.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기억할 수 없었대요. Memory was buried. 기억은 묻혀 있었습니다. 자, bury는 묻다라는 거예요. bury가 아니라 bury. 기억은 묻어져 있었습니다. In a bag, 훨씬 뒤에 in his mind.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far back. 굉장히 굉장히 깊은 곳에. Could it, 그 음악이 have been the music? 그 음악은 음악이었나? 무슨 음악? 그 아빠가 연주했던 음악이었나? 이상하게 나오죠. 네, 여기서 his father, 여기서 he는 찰리죠. 찰리의 아빠가 연주했었던 음악이었나? 아니, 들어본 적이 있었던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아빠가 연주했었던 음악이었나? He began to nod off. nod는 끄덕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끄덕은 또 언제 그리냐면 뭔가를 동의할 때도 끄덕거리지만 졸 때도 꾸벅꾸벅 졸잖아요. nod off 그러면은 깜빡 졸기 시작했다. 그는 깜빡 졸기 시작했다. And then 찰리는 was asleep. 잠이 들었고 졸다가 잠이 들었고 꿈을 꾸는 중이었다. 별거 다 하네요. 꿈에서 he dreamed of the room. 그는 꿈을 꿨습니다. 뭐의 꿈을 꿨냐면 방에 관한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방이냐면 이제 관계되면서 대시 빠진 건데 그랜마 할머니인 본 찰리의 할머니 본 여사가 had described to him. 찰리에게 예전에 설명해 줬었던 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도요, 내가 어디 가본 데가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 찰리의 할머니인 본 할머니가 찰리에게 설명해 줬었던 방의 꿈을 꿨대요. 읽다 보면 조금 무서워요. 지금 시간이 되게 늦었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White room, 하얀 방이에요. With a pale curtains, 색이 옅은 curtain at the long windows, 긴 창문을 가진 방에 색이 다 바랜 옅은 커튼이 있는 하얀색 방. 그리고 room은 empty, 비어 있었대요. Of everything. 자, 모든 것에서 다 비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except, 제외하고. 르얄, 아빠죠. 누구의 아빠입니까? 찰리의 아빠 르예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의 그랜드 컴퓨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방을 보면 하얀색이고 창문 옆에 커튼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방은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뭐를 제외하고 즉 이건 있었다라는 거죠. 아빠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But he couldn't see his father's face. 꿈에서죠. 꿈에서 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He didn't even know what he looked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게 찰리가 생에서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걸 의미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꿈에서 보면은 피아노가 한 대 있고, 여기 아빠로 추측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가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볼 수가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해석이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셔가지고 아빠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아빠의 얼굴을 꿈에서 볼 수 없는 건지, 그럼 아빠의 얼굴이 지금 흐릿하게 몽달 귀신처럼 얼굴이 안 나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요. 아니면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이러한 형상일 수도 있겠죠. 좀 무섭죠. 그랜드마 그러니까 본 할머니는 had hidden, 숨겼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destroyed, 없애버렸어요. 모든 사진을. her only son, 그녀의, 그러니까 할머니의 유일한 자식.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아빠가 되는 거죠. 할머니의 자식은 그 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내용은 아무튼 이렇고요. 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다 여기서 he들은 다 찰리예요. 그쵸? 요것도 찰리고요. 찰리는 볼 수 없었다. 아빠의 얼굴을. 근데 여기서 only son은요. 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빠죠. 르엘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칭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 들어볼게요. 10개 남았어요. 테스트 10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